2026년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고요. 또 다른 사람에게는 수억 원짜리 세금 폭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새로운 게임의 법칙에 대해서 핵심만 쏙쏙 알려드릴게요. 요즘 시장이 어떻게 될 거다 전망이 정말 많죠. 뭘 믿어야 할지 많이들 헷갈리실 텐데요. 괜찮습니다. 오늘 이 복잡한 신호들 속에서 우리가 진짜로 알아야 할 핵심 변화 딱 3가지만 확실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정부가 규제를 하나 풀었거든요. 이게 어떻게 특정 투자자들한테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열어주고 있는지 그거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자칫하면 수억 원을 날릴 수도 있는 새로운 세법이 있어요. 그 안에 숨어있는 함정을 낱낱이 파헤쳐보고요. 마지막으로는 앞으로 시장의 방향을 결정할 주요 변수들은 뭐가 있는지, 전문가들은 또 어떻게 보고 있는지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오피스텔입니다. 최근에 규제가 하나 바뀌면서 특정 부동산, 바로 이 오피스텔 투자자들에게 아주 솔깃한 기회가 생겼습니다. 정부가 핵심 규제 하나를 딱 한시적으로 없던 일로 했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바로 세금 문제랑 직결되고 때문이에요. 예전에는 주거용 오피스텔도 내 집으로 쳐서 집 여러 채 가진 분들 세금 낼 때 아주 골치 아팠거든요. 그런데 이제 특정 소형 오피스텔은 세금 계산할 때 주택수에서 쏙 빼주겠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족쇄 하나가 풀린 셈이죠. 물론 이 혜택이 아무한테나 다 주어지는 건 아닙니다. 조건이 좀 까다로워요. 2025년 말까지 정해진 가격과 면적 기준을 만족하는 새로 지은 소형 부동산을 처음으로 살 때만 해당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아주 중요한 함정이 하나 있어요. 이건 정말 중요한데요. 기존에 집이 한 채 있는 분이 이걸 산다고 해서 원래 받던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그대로 받는 건 아니라는 점, 이거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닙니다. 정부가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인데요. 이제 새로 짓는 오피스텔에는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실제 살아보면 삶의 질이 확 달라지거든요. 이제 아파트의 대안으로 충분히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정부 정책이 기회를 만들어주기도 하지만 반대로 아주 위험한 함정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바로 2026년부터 확 바뀌는 가족 간 부동산 거래 세법입니다. 예전에는 자녀에게 집을 좀 싸게 팔아서 세금을 아끼는 게 현명한 전략으로 통했잖아요. 이제는 그게 그야말로 독이 되어 돌아올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래야 확 와 닿으실 테니까요. 자, 시가 20억 원짜리 서울 아파트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이걸 자녀에게 14억 원, 그러니까 6억 원 싸게 파는 상황을 가정해보죠. 자, 2025년까지는요, 자녀가 실제로 낸 돈 14억 원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냈습니다. 계산해보면 한 4,200만 원 정도가 나왔어요. 그런데 2026년부터는 이게 완전히 달라집니다. 실제 거래한 14억 원이 아니라 원래 시가인 20억 원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겨요. 그래서 취득세가 최대 2억 4천만 원까지 뛸 수 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차이죠? 아니, 왜 이렇게 세금이 갑자기 늘어나는 걸까요? 법이 이런 거래를 더 이상 매매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건 사실상 증여인데 매매인 척 위장한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시세보다 30% 이상 싸게 팔거나 그 차액이 3억 원을 넘어가는 순간 이 세금 폭탄 규정에 딱 걸리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는 좀 세부적인 규칙들을 살펴갔다면 이제부터는 시야를 넓혀서 2026년 시장 전체가 어떻게 흘러갈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한눈에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정부 정책이 부동산 가격에 얼마나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건데요. 정부가 대출을 조이거나 공급을 늘리겠다고 발표하는 시점이랑 집값 변동 그래프가 거의 같이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일단 주요 연구기관들은 완만하게나마 가격이 오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은 2% 정도 상승을 예측하고 있죠. 다만 박용갑 KB수석 전문위원 같은 일부 전문가들은 가격이 오르긴 오르더라도 그 오름폭은 점점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반적인 예측을 뒤흔들 수 있는 아주 큰 변수가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점점 심각해지는 전세난이고요. 다른 하나는 지방시장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가능성입니다. 먼저 전세 시장을 보면요. 지금 상황이 좀 복잡합니다. 여러 규제 때문에 전세로 나올 집 자체가 줄었어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빌라 전세 사기 사건 때문에 사람들이 불안해서 아파트로만 몰리고 있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공급은 부족한데 수요는 넘치니까 전세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한편 몇 년 동안 계속 침체되어 있던 지방시장에서 조금씩 긍정적인 신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대출 규제에서도 좀 자유롭고 새로 짓는 아파트도 줄어들고 있고 정부도 안 팔리는 집들을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특히 조선업 덕분에 경제가 살아나고 있는 울산이나 대통령실이나 국회가 옮겨올 수도 있다는 큰 호재가 있는 세종시 같은 곳들은 눈여겨볼 만합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정보를 바탕으로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복잡한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핵심만 딱 정리한 체크리스트를 준비했습니다. 2020년 시장의 핵심 전략은 결국 철저한 준비, 전력적인 접근, 그리고 빠른 정보력, 이 세 가지입니다. 가족끼리 거래하신다고요? 그럼 무조건 전문가와 상담해서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내 집 마련을 생각하신다면 시장이 주춤할 때 나오는 급매물을 잡기 위해 항상 동네 부동산과 친하게 지내면서 기회를 엿봐야 하고요. 결국 2026년 시장은 가족 간 거래라는 명확한 위기와 소형 주택 투자라는 뚜렷한 기회를 동시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장이 오를지 내릴지 예측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새로운 규칙들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나에게 유리하게 활용하느냐일 겁니다.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이 시장에서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